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18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강은 이슬람 세계의 형성, 셀주크 티르크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의 역사, 아시리아부터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는 우리 전에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후 우마이야 왕족 그리고 파티마 왕족까지 우리 저번 강의에서 17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통한 방식으로 칼리프가 선출되었던 시대, 하지만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극심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음 칼리프로 무아위야라고 하는 당시 총독 출신의 사람이 선출이 됐었는데, 그때부터는 우마이야 가문의 세습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왕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불렀는데요. 비아랍인들을 너무 차별했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태어났고,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 가문이 독점했다 해서 아바스 왕조가 됐었고, 시아파와 그 다음에 비아랍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코르도바를 수도로 했었고,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과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래서 카이로로 수도를 잡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파티마 왕조 또한 금방 멸망을 해버렸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셀주크 티르크,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인데요. 오스만 제국은 우리 3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사파비 왕조까지 하고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주크 티르크나 티무르나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난 국가들이라서 우리 전 왕조랑 비교했을 때 그냥 그 지역에서 나고 멸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도는 따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네이버나 교과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셀주크 티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특징. 우리 셀주크 티르크는 수도를 엄청나게 바꿔대요. 몇 년 있다가 바로 바꿔가지고 유명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는 딱히 수도를 적지는 않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징부터 들어갑니다. 1번. 중앙아시아 티르크계. 이들이 건국을 했습니다. 원래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티르크라고 하는 애들은요, 사실 이슬람의 노예였어요. 처음엔 노예였는데 그러다가 이슬람교를 점점 믿게 되고 그러자 이제 이슬람교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됐었던 게 티르크족입니다.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는 이러한 티르크족의 하나였었던 그런 아이들이 만든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는 사실 우리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얘기했었냐?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그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독점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 괴롭혔었던 왕조가 이 셀주크 티르크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고 자, 그래서 다양한 전투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에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전투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서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아바스 왕조의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 바그다드. 그래서 그러한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바그다드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들어가서 뭘 하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왕조의 정통은 셀주크 티르크다 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획득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술탄은 뭐예요?
요것 또한 그냥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리프나 술탄이나 똑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들 또한 어떻게 멸망이 되냐면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몽골에게 멸망. 선생님 아까 몽골한테 멸망했었던 왕조 하나 더 있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어디였습니까? 아바스 왕조죠. 이 아바스 왕조 또한 몽골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셀주크 트르크도 몽골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선생님 몽골이 그렇게 세요? 드럽게 세요. 진짜 세요. 왜? 이 몽골은 처음에 유목민족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나라를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돼서 그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 원나라가 그 원나라는 계속 서쪽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오른쪽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심지어는 동아시아를 다 가지려고 했어. 그래서 일본 원정을 막 떠나려고 몽골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니?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그때 고려였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원 간섭하면서 일본도 먹으려고 하고 서아시아도 먹으려고 하고 정말 강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힘이 강해서 셀주크 트르크도 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우리는 티무르 왕조로 가봅시다. 자, 우리 티무르 같은 경우에는 1번 수도 또 나옵니다. 자, 수도가 어디였냐면요.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우리 아까 우마이야는 어디가 수도였다고요? 다마스쿠스. 그래서 마 하나만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잖아요. 티무르는 이렇게 칩니다. 무르와 마르. 무르마르. 오, 외우기 쉽지요?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티무르 왕조를 만들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이 외우기가 엄청 쉬워요.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티무르예요. 티무르가 티무르를 만들었네. 외우기 쉽잖아. 그래서 티무르가 만든 그런 국가였다. 근데 이 티무르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그 몽골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육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지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처했다고 하죠. 그래서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투들을 하고 다닙니다. 자, 우리 셀티사오라고 했었잖아요. 왕조의 변천이. 마지막 오스만 제국은 3단원에서 배운다 했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과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앙카라 전투라고 얘기해요. 자, vs 오스만. 이겨요. 놀랍게도 이겨요. 그래서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 티무르가 절대 지지 않는 장군으로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가나 싶더니 이 티무르가 나는 여기에서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야 되겠다. 하러 가던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티무르가 죽고 나서는 휘청휘청 거리다가 당시에 우즈베키인이라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기초가 되는 우리 우즈베키인에게 멸망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 티무르 왕조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린 티무르 왕조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왕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요거는 복습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왕조였는지 특징을 찾는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이따 한 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비 왕조로 가볼게요. 자, 1번 수도. 일단 사파비 왕조는 좀 특이하게요. 처음에 수도는 타브리즈였습니다.
근데 수도를 바꿨거든요. 근데 바꾼 수도가 더 중요해요.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는데 요것도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은 시옷 피읍이잖아요. 여기도 시옷 피읍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나라의 이름이랑 살짝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1번. 일단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까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도 누구? 시아파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도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시아파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파비 왕조 또한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냐면 시아파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냐? 이들은 일단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을 해버려요. 그냥. 근데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사파비 왕조밖에 안 되는 거야. 시아파가 중심이 되어서 건국된 거랑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한 거랑은 달라요. 우리 이따 문제 풀면서 이 말이 그대로 선지에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사파비 왕조인 거야. 아시겠지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자, 우리 이 사파비 왕조에서는 중요한 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우슴씨예요. 이우슴, 스마일. 이스마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마일 1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스마일 1세는요 뭘 하냐면 예전에 페르시아에서는요 군주의 칭호를 뭐라고 불렀냐면 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샤하면 뭐가 떠올라요? 샤샤샤. 그 노래 안 떠올라요? 죄송합니다. 자, 페르시아의 샤라고 하는 칭호. 이 칭호를 채택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계승을 살짝 내거는 그런 왕조가 이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샤샤샤 하잖아요. 애들이 막 정색을 해. 이 고등학교 애들은 정색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거의 노려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중학교에 가면은 이런 것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그를 쳤다. 열심히 웃어주시면 선생님이 더 열심히 수업을 할 겁니다. 아님 말고. 자,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의 칭호였던 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페르시아를 부흥을 내걸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아바스 1세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유로 유럽이랑 친하게 지냅니다. 유럽아, 우리 친한 거 맞지? 이러면서 친유럽 정책이라고 불러요. 이 친유럽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 이 아바스 1세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굳이 갖고 왔냐면 선생님들은 꼭 페이크를 내실 때 이름 가지고 낸단 말이야. 아바스 1세잖아. 그럼 어떤 왕조의 사람일 것 같아? 아바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 사파비 왕조의 사람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우즈베키인에게 멸망했던 게 티무르 왕조였다면 이 사파비 왕조는 아프간족, 우리 아프가니스탄 들어봤지요? 이 아프간족에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 사파비 왕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왕조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티무르와 사파비 왕조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우아후파, 셀티사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이 어떻게 되냐? 복잡해서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서아시아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왕조가 들을 게 많기 때문이지요. 선생님도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슬람 왕조를 선생님이랑 선지로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선생님이 선지를 여러 개 만들어 왔어요. 이게 어떤 왕조인지 선생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떴어. 그러면은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였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바그다드 수도가 어디였지? 어떤 왕조였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면서 선생님이 부를 때는 정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잠시 멈춤을 해두세요.
지금 멈춤을 잠깐 하고 5개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공책에다 적어봅니다. 시작! 혹시 멈춤을 안 했니? 아니죠. 하셨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그다드,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수도로 했던 거 어느 왕조? 그렇지, 아바스 왕조. 자, 그 다음에 크테시폰. 치명적인 오류.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였던 거. 선생님, 갑자기 크테시폰이 왜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셔야죠. 우리 파르티아 기억나지요? 이 파르티아랑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크테시폰이 수도였고요. 카이로를 수도로 하였다. 이건 뭐였을까? 우리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요거는 파티마 왕조. 그 다음에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였다.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였던 거는 후우마이야 왕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도로 한 거는 사산 왕조, 사산 왕조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였다. 자, 마가 들어가네.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였다. 사마르. 그러면은 이 왕조는 티무르 왕조가 되겠네요. 티무르 왕조. 자, 그 다음에 타브리즈를 수도로 하였다. 페브리즈 아니고 타브리즈. 이 왕조는 바로 사파비. 그 다음에 우리 샤라고 하는 샤 그 칭호를 사용하였다.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였다.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른 말이 뭐야? 비잔티움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 싸웠던 게 어느 나라랑 싸웠다? 셀주크랑 싸웠다. 그게 십자군이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잠깐 멈추고 써보세요. 자, 봅시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건 당나라, 승리한 거는 누구? 아바스 왕조. 패배인지 승리인지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집니다. 아랍인들을 우대하였다. 그래서 쫄딱 망했던 거 우마이야 가문이 독점했었던 우마이야 왕조겠구나. 시아파를 중심으로 건국하였다 라고 나오면 요거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가 중심이었던 파티마 왕조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한 건 어디? 사파비. 자, 페르시아 군주 칭호 샤샤샤를 사용하였다. 요거는 사파비. 그 다음에 앙카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앙카라 전투는 어느 나라랑 싸운 거? 오스만 제국이랑 싸운 거. 그래서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몽골의 재건을 내세우면서 건국하였다. 나는 칭기즈칸 몽골의 후예다 라고 얘기했던 거 누구야? 티무르야. 그 다음 아바스 1세 나오면은 누구다? 어떤 왕조다? 그치, 사파비라고 했어요. 아바스 아니야. 사파비. 아바스 1세 나오면 자, 바그다드에 입성했어. 바그다드 수도 아니다. 입성해서 술탄 칭호를 부여받은 거 어디야? 셀주크 티르크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아바스 왕조랑 셀주크의 공통점은 몽골에게 멸망했다. 자, 우즈베키인에게 멸망한 거 어디였을까? 요거는 티무르 왕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요거는 사파비입니다. 선생님 외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아잖아. 우아한 멸망.
왜냐면 티무르랑 사파비는 티무르를 먼저 배우고 사파비를 배우잖아. 그래서 우아한 멸망이라고 항상 선생님은 외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외우시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습 여기까지고요. 자, 이거 다음 주에 강의 올라오면 거기서도 이걸로 복습할 거니까 이거 달달 외우세요. 자, 그럼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6학년도 수능이었고요. 26학년도는 작년 문제잖아요. 6평, 9평 수능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한번 멈추고 이 국가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선조들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서지중해로 팽창을 꾀하는 가이에게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을 빼앗겼어. 그리고 우리 영토인 히스파니아까지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해 군대가 바다에 건너서 우리 조국을 위협하자 우리는 강화 협상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협상은 결렬되었고 우리는 자마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뺏기고 어떤 전쟁을 계속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마 전투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로마입니다. 가 국가는 로마고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사료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마 전투는 대표적인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지금 뺏고 있는 애가 로마인 거잖아. 그래서 로마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였다. 자, 우리 도편 추방제가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 아테네에서의 솔페클, 클레이스테네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가 나오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겠고요. 베르댕 조약으로 분열되었다는 프랑크 왕조가 되겠네요. 프랑크 왕국. 또 하나 뭐 있었어? 메르센 조약 기억나죠? 그래서 베르댕과 메르센 조약 기억하시고,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둘 다 로마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한 거는 우리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국가. 기억나지요? 네,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나 제국에 대한 설명을 각각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 9평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무려 이 당시 정답률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오답률 2위였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시르다리아강 유역의 초원지대를 장악한 돌궐은 샬라샬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동서교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가네. 우리 동서교역 했었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가는 서쪽으로 임접한 나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비잔티움 제국하고요, 대립하였던 왕조, 그리고 중개무역이나 동서교역을 활발하게 했었던 왕조, 그게 사산 왕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서쪽에 있는 게 뭐야? 당연히 비잔티움이에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거고요. 이건 서아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더 서쪽에 있는 국가고 서쪽으로 인접한다. 그럼 이게 이게 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산왕조랑 비잔티움 각각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1번 가의 공격으로 나의 수도가 점령당했다. 우리 사산왕조는 이슬람한테 멸망했었다고 했어요. 비잔티움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했었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거니까 둘의 공통점이 이슬람한테 멸망당한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을 찾거나 아니면 둘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는, 사산왕조는 나로부터 칭호를, 술탄을 부여받았다? 아니지. 이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은 거 오늘 했었는데 아바스 왕조로부터 셀주크 티르크 가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는 당과 아바스였었고,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주도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조금 선지는 쉬웠네요. 근데 이 가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많이 틀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평 문제였고요. 3점짜리입니다. 자, 아나톨리아 동부에 근거지를 두었던 카라코윤루를 격파하고 연이어서 맘루크를 물리친 이후 다 필요 없어. 앙카라 평원에서 맞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해 군주는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술탄 바예지드를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고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로 귀환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미음 리을 나오면은 미음 리을에 해당하는 국가인 어느 왕조? 그렇지, 미음 리을이 들어가는 티무르 왕조라고 했었는데 이 티무르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앙카라 전투에서 누구랑 싸웠다고? 오스만이랑 싸웠다고. 그래서 티무르 왕조 대 오스만 제국. 결과 누가 승리하였다? 티무르 왕조가 승리했다. 티무르 왕조에 대한 설명 골라봅시다. 자, 1번 바부르가 건국하였다. 이거 애들이 바부르도 많이 골랐던데 왜 그러냐면은 티무르랑 바부르랑 이름이 비슷하대요. 뭐 르가 비슷한 건가? 아니에요. 이 바부르가 건국한 거는 우리 3단원에서 공부할 건데요. 인도가 이슬람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화가 된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 다음에 무굴 제국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바부르라는 사람은 배경 지식 하나 쌓고 갑시다.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건국한 인물이고요. 3단원인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패스.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다. 우리 아까 사산왕조가 무너뜨렸다 했어요. 자,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 우리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 나는 칭기즈칸의 후예요 라고 주장했었던 자초한 사람 누구? 티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티무르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발칸반도는 3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요거는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아파 이슬람교를 나왔어. 선생님이 아까 나온다 했었던 거 국교로 채택하였다가 나오면 아하, 이 왕조는 샤샤샤 사파비 왕조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사실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마 이슬람 정도까지 왔으면은 지금 18강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왔으면은 항상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역사에 소질이 없나? 왜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지? 왜 선지도 하나도 모르겠지? 나는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 왜 푸는데요? 틀리라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다 맞을 거면 그거 왜 풀어?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러면 뭐하러 손 아프게 풀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집을 풀거나 선생님이랑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안 풀린다라는 거는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면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윤리를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 윤리 푸는데 무슨 칸트 이지랄해요.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칸트 문제 푸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문제 풀다가 몇 번이나 운 적이 많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울 정도로 마음이 가냘프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그 문제 풀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틀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틀렸잖아요. 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조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알게 됐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슬람 왕조 전 강의에서 배운 것까지 복습을 해 오셔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될 과제는 이슬람 왕조 선지 분석해 오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슬람 왕조의 특징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우고요. 오답 노트에다가 문제들 써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시 중국사로 들어갑니다.